자동차 업계에 만연한 갑질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돈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 어제 납품 단가 강제 인하나 또 비용 떠넘기기 같은 자동차 업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횡포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대, 기아차 같은 대기업들은 관계 기관이나 언론의 감시도 많이 받고 또 갑질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인 비난이나 제재도 엄청나게 뒤따릅니다. 오히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1차 협력업체들의 횡포가 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가진테크. 지난 5월 사장 59살 남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공장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가족들은 남 씨가 1차 협력업체인 MS오토텍의 횡포를 견디다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사람이고 한도가 있고 하는데 그렇게 이것저것 다 막아놓고서는 그냥 목숨 끊어주라고요. 계속 발버대면 죽을 수뿐이 더 있냐고요. 부당한 납품 단가 때문에 적자에 시달리던 가진테크는 지속적인 요청 끝에 지난해 MS오토텍으로부터 8억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어음을 발행한 뒤 추가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던 MS오토텍은 지난 5월 이미 발행된 어음을 돌연 부도 처리해버렸습니다. 가진테크 몫이던 자동차 부품의 금형을 복제해 다른 공장에 생산을 맡긴 직후였습니다.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시간을 번 뒤 가진테크를 대신할 협력업체를 확보한 겁니다. 어음을 부도낸 MS오토텍은 가진테크의 거래 중단까지 통보했고 남 사장은 회사 앞 공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다른 외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는데 저희 사장님이 이런 결단까지 내릴 줄은 몰랐죠. 설마 그냥 손들고 나갈 줄 알았죠. 1차 협력업체 횡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인 세원테크에 부품을 납품하던 MK전공. 지난 4월 누군가 CCTV를 조작하더니 중장비를 동원해 제품과 금형을 실어 나갑니다. 역시 적자에 시달리던 이 회사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세원테크가 계약 다음 날 벌인 일이었습니다. 1시 보니까 자기들 회사 견학도 할 겸 와라. 그래서 봉고차 자기네 회사 봉고차들 다 대절해갖고 보내서 저희 전 직원들 다 근무 끝나자마자 회식 시켜준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세원테크는 자기 회사 자산인 금형을 2차 업체에 맡겨 생산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금형 회수는 적법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원은 저희 거 다 털어가고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지 그렇게 살고 저희는 이렇게 완전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고 이게 무슨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2차 협력업체가 바로 문을 닫으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나 회사 인수를 통해 도움을 주는 척하며 금형을 복제하거나 빼내 다른 공장에 생산 시설을 마련한 뒤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퇴출시키는 겁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각종 비용 떠넘기기로 발생한 적자를 만회할 유일한 협상 수단마저 빼앗아가는 마지막 횡포입니다. 금형은 그 2차 협력업체에서는 생산에서 가장 필요한 자본재고요. 그걸 가지고서 생산을 쭉 하고 한 점유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금형에 대한 점유권과 생산을 한 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 경제적 보상 또는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 2차 업체들이 금형을 복제당하거나 빼앗기지 않았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금형이 2차 업체의 유일한 협상 수단이기는 한데 이걸 협상에 사용할 경우에는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부도 위기에 몰렸던 현대차 2차 협력업체 태광은 1차 협력업체 서현이화와 50억 원의 회사 인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형을 빼앗기지 않은 덕분에 매각 대금도 모두 지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현이화는 태광이 회사를 인수하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계약했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서현이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수직적, 종속적인 자동차 산업 구조 때문에 2차 협력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돼 벌어진 일이지만
현행법상 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온갖 협박과 횡포에 시달리며 거래를 해왔던 2차 업체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엄청난 협박을 많이 하죠. 왜 그런 거는 공갈이 아닌가 몰라. 이 금액 아니면 아이템 다 빼가겠다. 너랑 거래 안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가진테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고 MK전공은 세원테크를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를, 태광은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2차 업체들이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1차 업체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정말 궁금해서 여러 차례 문의를 했었는데요. 이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세원테크 외에는 공식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도 1차 업체와 2차 업체 사이의 분쟁에 나설 수 없다며 공식 답변은 거절했습니다. 네,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외네요. 이도욱 기자 수고했습니다.